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위험 수학함수 보장 방식, 그다음에 비가림 과수까지 하는데, 종합위험이다. 라고 돼.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 조수의 화재다. 이쪽 가면 이제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예외적으로 복숭아 같은 경우는 무엇도 들어가냐면 이제 병해충, 저기 이제 세균금형병이 들어가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래. 그러면 얘는 수확량 조사가 있다. 어떤 조사다? 수확량 조사다. 수확량 조사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품목이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밤, 호두, 참다래,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 유자인데, 자, 저 보시고 묶어보세요. 예. 품목은 많지만 그래도 묶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는데 교사 방법이 조사가 다섯 개밖에 안 돼요. 여섯 개 정도.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가장 중요한 게 얘입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 여러분들 과일 중에서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사과나 배나 그 정도죠? 감 같은 거, 단감 같은 거. 그 다음에 많이 드신다 그러면 뭐 포도나 복숭아나 막 그런 거 드시잖아요. 뭐 이런 일. 그 중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란 칠게요. 포도. 다음에 참다래, 대추. 비가림과 수다 그러면 포도, 참다래, 대추 갑니다. 어쨌든 전부 다 어떤 조사다?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 오늘은 2시간 동안 제가 이론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아까 종합위험 수학함수 그 사과배 단감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있었죠? 그거는 제가 계산 문제보다도 이론 설명을 많이 드렸죠. 기억해 보시면 이론 설명 많이 드렸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철저하게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와요. 보험금 구하는 문제도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보험금 구하는 데 필요한 이론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여기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의 수확량 조사라고 되어 있죠? 조사. 제가 칠판으로 녹색 칠판으로 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의 어떤 조사? 수확량 조사예요. 조사. 이 수확량 조사는 첫 번째 개수를 조사한다. 뭘 조사한다? 개수. 두 번째 중량을 조사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뭐 조사한다? 개수 조사. 두 번째, 중량 조사. 개수 조사한다, 중량 조사. 그러면 제일 먼저 1번 타자. 이게 뭐냐? 착과수 조사입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착과수 조사. 접으시고 이제 접으시고 집중해 주세요. 포도, 복숭아, 자두 있죠.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의 조사와 99% 싱크로율이 똑같아요. 과중조사만 빼고. 똑같다 그 말이겠죠. 제가 이제 99% 소리는 진짜 99%는 아니에요. 많이 비슷합니다. 자, 여기는 적과 종료 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적과 전에 우리가 뭐 5종 한정 특별약관이니 뭐 그 나가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없어. 그냥 가서 피해가 있다 없다만 확인하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뭐 한다? 착과수술한다. 그러면 어저께 제가 저번에 할 때 무슨 말이냐면 적과 전에 피해가 발생하면 계약자 적과 적과를 하면 적과 착과수술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 개수와 이 평년 착과수와 이 사이만큼을 보상해 주는데 얘는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수확량만 따진다. 뭐 평년 수확량 정의 농구하고 빠진 것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감소량만. 어쨌든 뭐부터 한다? 착과수술을 해요. 착과수술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사고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수원입니다. 적어져 있나요 거기에? 적어져 있죠.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과수원인데 앞에 제가 추가로 어떤 말을 적어놨어요. 그게 뭐로 돼 있어 여기가? 착과수 조사 이전.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가 났든 안 났든 어쩐다 우리는 무조건 조사한다. 조사해 놓는다. 그러면 전체 그 과손에서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의 개수가 생기겠죠. 전체 과손에 뭐 한다? 착과수. 착과수가 생깁니다. 여기 되셨나요? 그러면 수확할 때까지 한참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착과수 조사가 끝나면 과일에 생기는 피해는 두 가지밖에 없다 했어요. 크게. 뭐 있다 했어요? 두 가지. 바람이 막 불고 막 흔들려. 떨어지겠죠. 낙엽은 단감이니까. 예, 단감이니까. 낙과 그다음에 안 떨어졌는데 일소 같은 거 발생, 폭염 같은 게 발생해 가지고 나무 그 과일 자체가 피해를 입었어요. 뭐예요, 그? 착과. 낙과 피해도 발생합니다. 착과 피해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에서 낙과 피해 발생한 거 빼고 착과 피해 발생한 걸 빼버리면 뭐만 남아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것만 남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얘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됐나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착과수소한다. 두 번째는 뭐 하냐? 낙과 피해 조사를 해요. 세 번째는 착과 피해 조사를 해요. 줘보시고 더 넘어갈 거예요. 제가 자체 한번 보시고 낙과 피해, 착과 피해 조사는 얘는 순서대로 아니에요. 이 순서 바뀔 수도 있어요. 순서가. 어쨌든 여기까지 해버리면 전체 착과 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 과실수가 나오겠죠. 그럼 빼버리면 뭐가 나와야지? 우리가 마지막 수학 반응 과실 수가 나오겠죠. 그러겠죠. 여기까지 뭐예요? 개수조사예요. 개수조사.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그래. 아까 근데 제가 수확량 조사나 지금 수확량 조사. 여기까지 개수조사잖아요. 수확량 무게를 따지려면 과일 개당 평균 무게를 찾아야 돼. 그게 과중조사예요. 맨 마지막 네 번째 뭐 한다? 과중조사. 그러면 자체봐 보시고 얘를
얘다 적용시켜줘야지. 과정조사 한거 있겠죠? 적용시키면 뭐가 나와, 이제? 수, 학, 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학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조사의 맨 마지막 뭐가 있다? 과정조사. 되셨죠까지? 자, 7번 보시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착과수. 근데, 그 다음에 낙과표 조사, 착과표 조사 한단 말이야. 맨 마지막에 뭐 한다, 우리가? 과정조사까지 한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수학량이 계산되는 거. 수학량이. 이 데이터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시키고 적히면 이제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새로운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저 보시고. 착과조사 있죠. 얘는 적과 착과조사와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따로 배울 필요. 우리는 그냥 착과조사 있다 하는데. 낙과피해 조사. 적과 전전 종합이원 방식에 했던 낙과피해 조사 있죠. 전조사하고 피해 조사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착과피해 조사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똑같네요. 뭐만 다르다고? 얘가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론 문제. 얘는 안 나와요, 얘네들은. 되셨나요? 자, 교재 보시고 그러면. 자. 공부하시다가 이제 동영상 보신 분도 이제 재수하신 분도 있고 장수생도 있으시는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렵지 않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덜나들어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혼자 공부하시는 분 그러시는 거죠. 학원에 오신 걸 왜 그래? 이해하려 오신 거잖아요, 지금. 공부를 어차피 본인이 하시는 거겠지만 좀 더 편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 잘 들으시면 나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착과수 조사 있었죠? 착과수 조사. 자, 첫 번째 갑니다. 착과수 조사. 있네요. 사고 여부 관계없이 가입한 어떤 거 모든 과손에서는 착과수 조사한다. 근데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 여부. 어쨌든 사고가 발생하든 안 하든 어쨌든 모든 과손에서 뭐 어떤 조사한다? 착과수 조사를 한다. 자, 조사 시기 봐. 조사 시기에서 밑줄 치세요. 조사 시기. 거기에 보시면 포도 복숭아 자두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암기입니다.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만약에 과손에 복숭아 밭에 갔는데 조생종과 만생종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조생종부터 먼저 수확했죠. 조생종 수확하기 전에는 무조건 뭐 해야 한다? 우리가 착과수 전체를 다 한단 말입니다. 감귤은 언제래요? 적과가 종료된 후입니다. 적과가 종료된 후. 그러니까 감귤, 망감류에 적과가 종료된 후니까 망감류에서는 해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제가 1과목 설명해드리면서 1과목에서 감귤의 인수제한상 한번 들으면서 과수 품목에 일부 나무만 가입한 경우는 인수제한이지만 감귤, 온주밀감, 망감류의 경우는 해거리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망감류는 실제적 적과하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주밀감 해당된다고. 그만 그걸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자, 포도 복숭아자두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그 다음에 망감류는 언제? 적과 종료 후입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시면 착과표 조사입니다. 착과표가 됐든 낙과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자, 이따가 요 착과 비해 조사예요. 자, 칠판 보시고 착과표 조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했어요? 과손해가 뭐부터 하신다 했어요? 시험 볼 때까지 한 100번 할 거예요, 제가. 착, 과수를 확인한다. 두 번째 뭐 한다 했어요? 피해, 피해 정도. 정상 50, 그거 한다 했잖아요. 그거. 피해 정도죠. 칠판 보시고 여기서 착과수 확인하는 거는 이전에 착과수 조사와 똑같은 조사예요? 별개 조사예요? 별개 조사다. 방법은 같다. 방법 같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에 착과수 조사 밑에 보시면 수학 전 착과수 조사의 착과수 확인과 별가 조사다. 다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 조사의 착과수와 착과피해 조사 시점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조사 값을 대체할 수 있다. 그 조과전에서 했던 건 똑같죠?
자, 근데 이제 착과 피해 조사는 언제 하냐 보니까 거기에서 대상 제를 좀 외워두세요. 거기 보니까 착과 피해 유발제인데 우박하고 뭐 있어요? 호우. 우박, 호우 같은 게 있다.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착과 피해가 이제 그다음에 날씨가 뜨거워지면 이제 터지면서 열과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수분이 많으면. 그러면 착과수 확인이 끝났어요. 몇 개? 2만 개가 있다. 피해 정도 조사해야 됩니다. 피해 정도는 정상, 50, 80, 100%예요. 제가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A입니다. 과일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전부 다 분류를 하려면 많죠, 개수가. 그래서 우리는 표본, 과실을 추출합니다. 빼내죠. 그럼 몇 개를 뺄 것이냐?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에는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품종별 20개 이상. 그리고 농, 시다, 포도하고 만감류는 30개 이상. 복숭아하고 자두는 40개 이상. 일단 적어보세요. 교재 적어져 있죠? 품종별 몇 개 이상? 20개 이상. 농지당 포도하고 망가누는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40개 이상. 교재에 혹시 있더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적고 계신가요? 나는 표시만 해두세요. 이거 이따 또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 가져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 효과 있던가요? QR코드로 찍어드린 거? 그러세요? 동영상 보신 분이야 멈춤하시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칠판 보시고 그러면 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착과수죠. 근데 제가 적과전 종합변 방식에서 설명드릴 때 이 표본과실을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에서 그 과일을 어쩐다 했어요? 전부 다 딴다겠죠. 그럼 얘도 어째야 돼요? 따야 돼요. 뭔 말이냐?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부 다 못 한다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00인지 50인지 조사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하루만 하시면 목에 디스크 옵니다. 목, 어깨 담하고 못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조사예요? 딴 상태 조사예요? 딴 상태. 그러면 딴은 표본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품, 종별,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품종별 몇 주 이상? 3주 이상에서. 앞에, 그 문장 앞에 품종별 3주 이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 낙과폐 조사예요. 낙과폐 조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우리가? 낙과수, 낙과수. 그 다음에 뭐 한다? 피해, 정도 조사.
자, 그럼 낙과 피해 조사는 여기 간단한 건데 착과수 조사 이전에 낙과가 발생한 거는 조사 안 해요. 언제 조사하냐? 착과수 조사 이후에 발생한 것만. 어떤 조사요? 착과 조사 이후에. 교재에 보시면 조사 시기 조사 대상이 착과수 조사 이후 낙과 피해 발생한 농지로 되어 있죠? 그건 좀 봐두시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는 좀 확인하셔야 돼요.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은 원칙이 전수조사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갖고 그냥 다 세우면 돼요. 근데 얘는 원칙이 표본조사입니다. 원칙보다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표본주를 찾고 표본주에서 떨어진 과일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식판 보시고 그럼요. 표본주를 찾는다. 그럼 표본주야 뭐 하는 것이고. 표본주에 어디 떨어진 걸 찾냐? 여기에 떨어진 걸 찾아요. 얘를 우리가 수, 관, 면, 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입으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수관 면적. 수관 면적 내 낙과된 과실을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얘는 A 품종, 품종이 A 품종이에요. 옆에 보니까 옆에 줄이가 여기가 B 품종이 있어요. B 품종에도 표본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B 품종에서 과일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곱게 툭 떨어지냐. 자, 포도는 떨어지면 그저 떨어지겠지만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어때요? 동글동글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떼구르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떨어진 거 B 품종 있죠? 얘도 전부 다 A 품종으로 봅니다. 왜 그냥 어차피 얘 떨어진 거 여기서 떨어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총 개수는 똑같습니다. 수감 면적 내 낙과된 과실수를 세고 또 품종이 다른 게 섞여 있다 그러면 해당 품종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였어. 그 과일 떨어진 상태에서 조사가 좀 늦어진다거나 그러면 그 과일이 이제 부패합니다. 부패를 하게 되면 그 과수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술 냄새가 나요. 보면 알겠죠? 예, 술 냄새가. 예전에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술을 어떻게 먹었냐 봤더만 원숭이가 과일 발효된 걸 먹어갖고 그 술 취한 걸 보고는 나도 따라 먹었다 한대잖아요. 지나다가 이제 맨 처음 과일주가 생겼고 그 다음에 곡물주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술 냄새 납니다, 진짜로. 그 냄새 맡으면 진짜 알코올 냄새 나요. 근데 그러면 좀 그러니까 계약자 제가 이제 상황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니고. 계약자면 떨어진 거를 한 대 다 모아버려 이제. 그걸 모아놓대. 이렇게 모아놔요. 그럼 우리가 표본조사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얘밖에 없어요. 가갖고 모아놓은 거 다 세.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A 품종, B 품종 따로따로 조사하거든요. 얘도 뭐다 품종별로 조사를 해야 돼. 품종별로. 근데 가서 보니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아. 그럴 때 그럼 우리 수소 대응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계약자랑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100개 이상 추출한다. 몇 개 이상? 100개를 추출해요. 일단 다 세보니까 얘가 1000개가 있어. 1000개가. 100개 추출해야 해서 100개 중에서 A가 60개, B가 40개. 그럼 전체 1000개 중에서 A는 600개, B는 400개가 되겠죠. 뭐 그런 방법 사용합니다. 교재 한번 봐보시죠. 교재. 자, 괄호 2번에 보시면 전수조사해서 농지인의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해 조사한다. 단 품종별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낙과 중 100개 이상을 추출하여 품종별로 해당 개수를 센다. 품종별 해당 개수가 60개, 40개 나왔다. 그럼 떨어진 거는 1000개. 그러면 A는 몇 개? 600개. B는 400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피해 정도 조사 보시면 피해 정도 조사. 얘도 정상이냐, 50%냐, 80%냐, 100%냐 조사는. 이렇게 조사하고 나서 얘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으면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표본 과시로 전다. 유출한다. 그때 방법은 같습니다. 품, 종별 20개 이상. 그리고 과수원당, 농지당, 포도와 망감류는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 자, 얘는 표본주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일단 적으시고 적으시는데 바쁘셔갖고 일단 적으시게요. 바쁘셔가지고 그건 조금 힘들겠네요. 가축은 뭐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뭐 진도가 가축이 왜 못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가축은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되고 그렇게까지 뭐 까다로운 거 아니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이미 지금 땅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따야 될 나무가 없어도 돼요. 떨어져 있는 거 상태니까. 이 상태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수확량이니까 무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게 조사가 합니다. 321페이지에 과중조사 있습니다. 과중조사. 과중조사. 중조사. 자, 과중조사는 과일의 무게를 조사한다 그래. 얘는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조사 시기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조사 시기, 조사 대상이, 조사 시기가 품, 종별, 언제래요? 수확 시기입니다. 품, 종별, 수확 시기.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계약자가 우리가 조사 나갈 때 착과피해 조사는 제가 저가전 종합위원회 하면 수학기에 가서 한다 했죠? 수학기에. 착과피해 조사 나갔는데 그때 계약자가 이제 수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중조사랑 같이 합니다. 착과피해 조사 한꺼번에 하면서 뭐까지 한다? 과중조사까지 해요. 그러면 학피 조사 했어요. 그럼 얘가 수당이 얼마 있을 거예요? 수당이. 그 다음에 과중조사 했어요. 얘는 수당 있겠죠? 그겠죠? 얘 수당을 10만 원 할게요. 10만 원. 얘 수당 5만 원 할게요.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안 나와요. 1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10만 원 나오니까 따로 나갔다고요. 지금은 농협에서 안 그래요. 같이 가라 그래요. 같이 가라. 웃겨요, 지금.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죠. 방법 찾아냅니다. 언제 일단 우리는 품종별 수확 시기. 자, 그러면 과중조사니까 과일의 무게조사니까 나무에서 과일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야 돼요. 과일이 평균적으로 달려있는 걸 딸까요? 아니면 별로 없는 걸 딸까요? 평균적으로 달려있는 걸 따겠죠.
그겠죠? 평균적인 거. 앞에 있는 말이. 그래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거. 몇 주? 3주. 7번 보시고 품종별 3주에 3주. 7번 보시고 3주에서 자꾸 이러지? 품종별 2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비당 포도하고 만감류는 30개 이상, 복숭아하고 자두는 40개 이상이에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그죠? 칠판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제가 빨간색 한 부분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이 품종별 세주는 뭐가 평균적인 거?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가 착과가 평균인 게. 착과가 어쩐다? 평균인 게. 자, 품종별 20개 이상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그려. 상황은 두 개입니다. 두 개. A라는 평가사가 조사한 것과 B라는 평가사가 조사한 거 있어요. 복숭아가 B가 조사한 거는 이렇게 돼 있다. A라는 분이 조사한 건 이렇게 생겨봤어. 과정 조사할 때. B라는 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잘했을까? 어떤 게 못했을까요? B가 잘했고 A는 못했어요. 무게조사니까 크기가 평균점과 비슷한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크기가 어쩐다? 평균이에요. 우리 조사 나갈 때 품종별 과중, 품종별 표준 과중, 평균 과중을 얼마인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비슷한 것이 해서 무게를 조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현장에서 과중 조사를 실시가 어려운 경우 품종별 평균 과중을 적용한다. 자두, 감귤, 망감률 제외한다. 뭐 있고 그런 것이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는 평균 과정을 적용한다. 자두, 망감률은 제외된단 말이 있죠. 그 말은 이제 일단 안드로메다 보내보시고 과중 조사하기 어렵다 그러면 품종별 평균 과정 적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하나의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 조사 대체할 수 있다. 컨테이너에 몇 박스가 나갔냐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세 번째 수확전 대상재해 발생 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을 통보하고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조사를 실시한다 되어 있죠. 자, 저 보시고 얘는 어디 있냐? 착과수 조사 제일 맨 먼저 한다 했죠. 착과수 조사 밑에 계약자 조사 결과에 대한 사인하기 전에 위에가 이 말이 이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에다 계약자 사인합니다. 만약에 계약자가 과정소서 조사 안 받고 피해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조사 안 받고 그냥 수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자가 이제 난치거든. 왜 조사 안 하냐고 막 난치거든. 얘네 뭐예요? 알려줘야 돼 우리한테 수확하는 시기를. 그럼 우리는 조사 나가야 돼요. 계약자가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조사해봤어. 이제 다 수확해봤어. 그러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 사인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4번 보시고 5번 보시고 6번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거 보고 하시겠죠. 이제 보고 하시겠죠. 이제 보고 하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과중조사는 품종별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하자 돼 있죠, 지금. 이때 품종은 백도, 황도 그게 아니에요.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 그래. 수확 시기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요? 수확 시기가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생종 수확 시기와 중생종, 만생종 수확 시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조생종부터 먼저 조사를 해놨어. 조사할 때 뭐가 발생해요? 미보상 비율이 발생할 수 있고. 중생종 조사했어요. 그때 미보상 비율이 발생할 수 있고. 만생종 조사할 때도 그럼 미보상 비율이 각각 품종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경우는 과손에서 이렇게 다를 경우 어떤 거? 가장 높은 거. 품종별 미보상 비율 중 가장 높은 거. 뒤에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할 일입니다. 나중에 보실 일이고. 품종별 미보상 비율 다를 경우 어떤 거? 가장 높은 거. 5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6번 보시고.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정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최초 조사가 까지.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정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떤 거? 최초 조사가. (1번에) 보면 계약자분이 미처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착과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조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정 조사할 때는 착과 피해가 있으면 착과 피해까지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자측편 보시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착과소 조사했어요. 조사하고 앞에서 이제 뭐 피해 어쨌든 과정 조사합니다. 조사하면 이 중간에 계약자 착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과정 조사를 하면 무게재면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좀 보라 그 말이에요. 봐갖고 착과 피해가 있다 그러면 계약자한테 문답을 통해서 착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착과 피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계약자 신고를 하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과 피해 조사하면서 과정조사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장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서 과정조사 시 사용된 표본과실에서 보상하는 죄로 인한 착과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있다 그러면 착과 피해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착과 피해 조사까지. 요거는 이제 실무지 이야기고 넘겨보시면 어디로 가시냐? 계산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느낌이 확 오십니다. 402페이지 보시고. 보시면 품목별 수확량 산정식 나와 있죠? 요거는 일단 얘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 밑에 거 봐보시고. 밑에 거. 착과량이라 착과량. 착과량은 주당 평균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개당 과중이다. 여기까지만 가로치시고. 여기까지만. 암수량은 착과피해 감수량, 낙과피해 감수량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만 가로치시고. 일단 다 낙과피해 감수량 있어요. 근데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뭐 말씀드려요? 지금 제가 사례를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뭐냐? 또, 번 주수는 10주, 저번 주 착과수 합이 550,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 200주.
배당 과중이 0.5 킬로그램. 착과량 구해보세요. 착과량. 착과량 구해보세요. 10초 안에 나오셔요. 10초 안에. 5,500kg이 나오겠죠. 제가 왜 10초 안에 이게 나와야 되냐 말씀드린 게, 얘 없다 생각하고 적과적하수 구해보세요. 550 나누기 200이죠. 얼마 나와요? 11,000인가요? 11,000개 나오잖아요. 11,000개. 그죠? 근데 뭐가 있어 지금 보니까? 과중. 이거 곱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럼 뭐가 나? 이 착과수. 내가 착과수. 그러면 착과량은 11,000개 있다. 곱하기 0.5 하면 5,500kg이 나오는 거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여기 있는 거 550 나누기 10. 얘는 200 곱하기 0.5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뭔 말이냐? 여기 한글로 적어져 있는 얘들 있죠? 얘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 물어봐요, 이거. 이거 쓰라고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시라는 대로 하시면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 얘가 얘구나 하고 바로바로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어디 보시냐? 405페이지 봐봐. 405페이지.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푸시기에는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도 405페이지 보시고 자, 복잡하죠, 지금. 복잡해요. 이 조건을 지워버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조건은 일단은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따로 적으세요. 거봉의 조사 대상 주수가 잠깐만요. 거봉의 거봉 조사 대상 주수 거봉 135주. 그다음에 델라웨어는 뭐랄까요? 30주. 30주. 맞네, 30주. 이 조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재에서 X 표치지 마시고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것만 가지고 착과량 구해보세요. 착과량. 착과량 거봉. 그다음에 델라웨어. 이 조건만 가지고 하세요. 이 조건만. 미보상 조치 신경 쓰지 마시고 거봉 조사된 135주. 그다음에 델라웨어 130주.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미보상 조수까지 들어간 것까지 할 겁니다.